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떴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지금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91명 이내. 네, 이런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적게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 경영, 법, 통계, 컴공 까지 일반직으로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문직으로 경제 경영에서 7명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원하실 건지는 저는 한국은행은 소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승부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스터디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쪽의 파트를 하나 정하셔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공공기관은 이 서류 전형을 뭘로 뚫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곳은 이 서류 전형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필기시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모수에서 그래도 조금 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소개서와 영어 성적이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제가 좀 이래저래 저도 고민하면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작성하신 것과 좀 비교도 해보시면서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적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사항 있고 합격자 발표가 8월 28일이네요. 꽤 오래 보네요. 서류를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항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회사와 직업을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 두 가지를 적고 그 이유와 함께 지원 동기를 기술하시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디테일하게 내가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좀 버리시고요.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0자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결국엔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 진짜 초특급 매치죠. 초특급 뭐 S급 매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떤 스펙인지를 한번 겨뤄보신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좀 간략하게 간결하게 작성한다. 사실 500자로 작성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나중에 뭐 원페이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업무 지시를 받으실 거예요. 뭐 10장, 100장 쓰는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0장, 100장짜리를 한 장으로 줄이는 게 그만큼 힘든 거라 여러분도 야,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500자 안에 꾹꾹 담아놔야 되겠구나.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아마 계속 에디팅을 하실 것 같아요.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서. 근데 그런 때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고 내가 다 한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가 돼요. 글자 수를 줄이더라도. 근데 이게 처음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을 보여주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제대로 잘 표현되었는지 요걸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일단은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어떻게 쓰라는 게 구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사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식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했고요.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말고도 많은데, 하지만 그럼 왜 한국은행인지를 그나마 조금은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게 또 마지막 문항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퉁쳐서 작성을 했어요.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 종합기획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아까 나와 있는 이렇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을 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 제시돼야 되는 게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상
앞단에 있어서의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요 직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가 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션이 되겠죠. 자, 한국은행의 종합기획직원으로서 저는 경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가 지원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시하면서 요 의미를 그냥 갖다 붙여주는 요런 차원으로 써주시고요. 또한 무슨 말이냐? 금융 안정성 관리 업무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갖다가 집어넣었냐? 바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곳에서 특히나 경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으로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간단한 어떤 인제 포부가 나오는 거죠. 지속적인 자기 계발할 것이고 학습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금융 리스크 관리 전략 이 부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내가 여기는 전문성이랑 성장 가능성에 부합하니까 이런 한국은행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식의 지원 동기. 그죠? 그래서 뭐 요 지원 동기 앞에다가 보통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회사의 인재사항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 쓰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작성을 하고 해서 예전에 요런 회사가 있었죠. 바로 한국전력공사가 두 가지 인재임을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요 두 가지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 직무 지원 동기 쪽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선택하셔서 그걸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전략 고게 조금 더 쓰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당연히 기준 두 가지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기준 제시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지원한 동기를 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그 역할을 제시해서 두 가지를 엮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번은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2번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겠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너 무엇이 있길래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역량이 무엇이니? 그렇다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과정은 어땠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와 이거는 진짜 1000자를 줘도 모자란데 역시 "미안한데 500자 안에 다 표현을 해라." 쓰는 구조는 너무 쉽죠. 역량 제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인제 또 500자면은 1 가지를 쓸 거냐 아니면은 2 가지 이상을 쓸 거냐인데 2 가지 이상 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를 쓰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한번 써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와닿진 않아요. 그냥 "뭐 했네, 뭐 했네, 뭐 했네." 하는 부분인데 워낙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런저런 것들을 해 봤다라는 식의 열거 형태로 한번 써볼 테니까 열거 형태로 여러분도 써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역량은 심플하게 저는 경제 분석 능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죠. 경제를 분석한다, 데이터를 해석한다. 자, 경제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요.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생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노력이죠.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포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주자. 그럼 뭘 준비했니? 대학 시절에 경제학 이론과 실증 분석을 철저히 학습하며 수많은 경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오케이, 프로젝트. 특히 통계학, 계량경제학 과목을 통해 데이터 수립했고 분석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라고 해서 첫 번째 요거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구 조교로 활동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저는요. 경제연구소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경제 분석 업무를 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한 어떤 학습이었다. 약간의 어떤 적용이었다. 실무 적용. 그다음에 실제 업무를 해 봤다. 요게 제일 예쁜 구조겠죠.
그래서 아마 단순한 지식,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습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이걸 적용한 어떤 실무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구조로 써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요 부분에 있어서의 포션을 더 많이 줬는데 이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쪽 예 포션을 조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가지 정도 열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해 줘야 되겠죠. 자, 저의 경제 분석 능력은 한국은행의 경제 분석 및 연구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 정확한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또한 금융 안정성 관리 업무에서 경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해석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 국가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포커싱을 맞춘 것은 이쪽 금융 안정성 관리죠. 워낙에 지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대외 환경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포커싱을 약간 좀 안정성으로 맞춰서 요 전체적인 톤을 다 안정성 유지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본 거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구조는 너무 심플하죠. 역량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는데 역량 저는 2가지로 제시해 줬고 노력 과정은 3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3가지로 했고 이 부분을 금융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요 구조 그대로 여러분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하나, 노력 과정도 디테일하게 하나, 그래서 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뭐 집중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원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특히 요게 제일 중요하죠. 3가지 뭐 했는지 학교에서 지식, 그다음에 연구 조교, 그다음에 인턴 경험까지 요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 번입니다. 3 번도 너무 쉽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여기는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특히 가치에 대한 이유, 가치관에 대한 이유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이건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을 확률이 적어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무엇을 써 주시는 게 좋냐? 저는 여러분의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 고것만 좀 감안해 주시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제시, 가치는 무엇이냐? 저는 일부러 원칙 준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NCS의 직업 기초 능력 10번째 저는 인제 강의할 때 수, 문자, 의자, 대기조, 정직 해서 직업 윤리를 좀 마지막에 놓는데 직업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칙 준수거든요. 또 약간 금융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치를 뭐 진짜 나의 가치관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요러한 NCS에서 원칙 준수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당연히 원칙 준수는 중요한 이유가 뭐 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1 번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하잖아. 그다음에 일관된 행동 요게 중요하죠. 일관된 행동을 하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신뢰를 구축한다.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유가 제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 준수에 대한 뻔한 이유가 아니라 왜 한국은행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사랑 적용된 기업과 적용된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석 잘해야 되잖아요. 정책 수립 잘해야 되는데 어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국책은행이잖아요. 그쵸? 어떤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무엇보다도 원칙이 준수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뻔한 걸 길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저의 경험을 하나 넣자. 경제학과 전공자로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성을 체감했었다. 대학 시절 참여한 경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했다.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편향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이 딱 맞죠. 내가 어차피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이로 인해 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뭐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가치관을 제시해 주시고 이유를 쓰라고 했을 때 이 이유가 너무 너무 광범위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디테일하게 쓰지 말고 이것보다는 관련해서의 역시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자. 그래서 저는 이 가치관과 이유를 원칙 준수. 대신에 이 이유는 회사에 적용된 이유를 써주자.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 쉽습니다. 가치 제시인데 이유, 회사에 관련된 부분 넣어주시고 내 경험을 좀 써주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4번입니다. 4번은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뭐 어렵진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 협업 경험 중 힘들었던 사례를 일단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는 힘들었지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에 대해 써주시면 되죠. 자, 포인트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힘들었던 상황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나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스타를 쓰심에 있어서 약간 좀 쓰시는 게 초보이신 분들,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이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요. 이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히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랑 과제에 관련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도대체 왜 이 갈등이 발생했는지, 상황이 왜 힘들었는지, 아니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역시 예로서 의사소통의 문제였는지, 의견 차이였는지, 아니면 보통 요거겠죠. 뭐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래서 어디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 역시 한 문장으로 요 부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요거겠죠. 해결 과정이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스타 중에서 STAR 저는 이 앞에 한 문장 아니면 요걸 합쳐서 한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그나마 한 문장보다는 지금 두 문장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경우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동사를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협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당연히 설명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realization. 이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S 한 문장, T 한 문장, A 한 문장, A 한 문장, R 한 문장, R 한 문장. situation, trouble, action, action, result, realization. 이러면 딱 500자가 나올 겁니다. 아, 너무 빡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갖고 계시는 소재에 있을 테니까 작성해 주시고 소재가 가급적이면은 뭐 공공기관이라서 딱 직무에 연관된 부분이 아니어도 좋지만 너무 생뚱맞은 소재는 좀 일단은 지양하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생관이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역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하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2번, 죄송합니다. 1번이죠. 어떤 가치관,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어도 되고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결국에는 요 인생관이나 진로로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한국은행 쪽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역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뭐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내가 직무 쪽으로 쓴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역량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요 기업 그다음에 요 직무 요런 쪽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소개하는 거죠.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건 실제 뭐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전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참여한 경제 연구 프로젝트였다. 직무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그래서 경제학의 실질적 중요성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이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 경험과 연관 짓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경제 데이터 분석했고 결국에 정책 제안 도출했다. 그래서 경제학의 이론적 지식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거 중요하구나. 당연히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경제 분석, 정책 수립 역할에 인상받았다. 요걸 이제 내 임팩트 있는 경험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로 인해 변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지원했겠다.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는 경제 분석 능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 발전시키기로 했고, 통계학, 계량 경제학 과목 집중적으로 학습했고, 인턴십 통해 실제 경제 분석 업무 경험했고,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방식과 분석 능력 크게 향상되었다. 아까 나왔던 내용 조금 바꿔서 써준 거죠. 음. 그다음 무엇입니까?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원하게 된 주요한 이유잖아. 그래서 앞으로 난 요거 하게 될 텐데 요게 기회일 거고 나는 여기서 성장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한국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실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요 정도만 써주셔도 괜찮은 거니까 저는 요렇게 한번 요 항목에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요 항목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뭐 나의 인생의 변화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좀 회사라든지 직무라든지 요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쓰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 그 내용과는 좀 약간 거리를 둬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같이 좀 고민해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한번 좀 고민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시간이 좀 오래 쏟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필기고사를 보시니까 당연히 공부하실 거죠. 매일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스터디 하실 거고. 그래서 경제 이슈 하나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중앙은행으로서 이 중앙은행 야, 참 이게 책임감 있게 다가오네요.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뭐 쉽죠. 구조는 자, 이 내용도 역시 500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5장 정도 쓰실 수 있을 텐데 500자로 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슈 제시 저는 요걸로 한번 해봤어요. 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야, 미국이 이제 과연 9월 달에 인하를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PC 지수가 부합치에 나왔어요. 그래서 PC 지수까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언론에서는 9월에 인하를 할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은 9월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는 계속 올리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쓰고자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입, 원화 강세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로 자본이 유입되면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하하더라도 이쪽 변동성은 커질 수 있죠. 이슈를 일단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변동성 관리하기 위해 일단은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되잖아.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 도모하고 경쟁력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어차피 들어가서 내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뭐 어떻게 보면 신입인데 뭐 들어가서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거에 필요한 모니터링과 분석 업무를 할 테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좀 들어주시는 게 좋죠. 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촉진할 수 있고 대출 규제 완화, 성장 지원할 수 있고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 최소화할 것이고 안정성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거죠. 뭐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저는 요 정도의 내용으로 썼는데 여러분도 하나의 약간 어젠다를 제시해 주시고 저처럼 요것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을 하셨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뭐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써주시는 저는 이런 걸 약간 오픈북 시험이라고 합니다. 오픈북 시험은 뭐예요? 질문을 다 오픈하죠. 교수님이 무엇을 보고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누가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자료를 조사하고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느냐. 그걸 보는 거니까 자료를 좀 많이 모으신 다음에 간결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자기소개 작성을 좀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뽑아요. 또 여기를 지원하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뭐 언론에서는 요즘에 한국은행 인기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인데 한번 지원해 보셔야죠.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셨을 테니 열심히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최종 합격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한국은행 보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작성도 해봤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